귀로 듣는 간호조무사 귀간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성인 간호 2강이에요. 비뇨생식기계, 신경계, 뇌분비계, 감각기계 질환 볼게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 순환기계 질환,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대표적입니다. 고혈압도요. 1기 고혈압, 2기 고혈압, 3기 고혈압이 있어요. 원래 고혈압은요. 140에 90 정도인데요. 165에 110이다. 너무 높죠? 벌써 2기예요. 혈압 재보고요. 초반에 내과 가서 상담해서 고혈압약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평생 먹어야 되지만요. 이거 나 약 안 먹고 어떻게 버텨볼란다 하다가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약의 용량도 커지고요.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왜 높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골밀도가 안 좋아져서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했어요. 골다공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졌어. 고관절 골절이 쉽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골다공증에는 뭐가 좋다? 걷기가 좋다. 왜?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이 근육과 뼈에 힘을 실어주니까 다 연결하세요. 고혈압의 증상은 거의 없거나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땡긴다 하면은요, 혈압을 좀 재보셔야 돼요. 저염 저지방 식이, 고혈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살을 빼야 됩니다. 체중을 관리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저염 저지방 식이가 좋습니다. 식이가 가장 중요한 질환은요, 당뇨병이에요. 운동이 중요한 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약 먹기 전에 체중을 조절하거나 술, 담배 안 하거나 저염, 저지방 식사가 좋고 운동이 좋다 이거예요. 순환기계 질환 협심증 중요한 거는요. 니트로글리세린을 먹는다. 어떻게 먹어? 혓바닥 밑에 넣어주면 그냥 녹는다. 혀 밑에 넣어준다. 설하투여져. 침에 녹아서 2-30초 후에는 약의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협심증은 심근에, 심장 근육에 일시적인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심한 흉부 통증을 나타내는 관상동맥 질환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은요, 이 관상동맥이 쪼그라들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추운 날씨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이런 게 국시에 나옵니다. 또 설하투여 혀 밑에 넣어준다. 니트로글리세린이다. 이건 양리하고도 또 연결되는 거예요. 협심증은 일단 심장이 아픕니다. 왼쪽이죠. 심장은 왼쪽 팔까지 방사되는 통증이 있어요.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 HDL이 좋은 거다. HDL이 높다 해도요,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심근경색증은요, 니트로글리세린을 먹었는데도 30분 이상 흉통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심근경색증일 수 있다 이거예요. 관상동맥이요, 폐쇄가 돼서 심근의 괴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완전히 막혀버렸으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응급실에서는요, 절대 안정시킵니다. 심전도 EKG 모니터링해요. 심장을 봐야 되잖아요. 산소 공급하고요. 활력증후 바이탈은 항상 잽니다. 변 완화제까지 투여한대요. 만약에 변비예요. 그럼 미주신경을 자극하죠. 심장의 섬액을 유도해서 이 변비 때문에 심장까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변 완화제를 투여하는 게 심근경색증입니다. 너무 아프니까 모르핀을 정맥으로 투여합니다. 그래야 통증이 감소되잖아요. 가장 빠른 거 정근피경 정맥주사가 가장 효과가 빠르고요. 근육주사, 피하주사, 그리고 경구로 먹는 거, 이게 바로 약발이 받는 순서입니다. 심근경색증, 니트로글리세린을 먹어도 30분 동안 효과가 없다. 모르핀을 정맥 주사한다. 심전도 EKG 모니터링을 한다. 변 완화제를 투여한다. 부정맥 있는 환자, 부정맥이 뭐예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 원래 불정맥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그 리그를 생략을 하잖아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때문에 심천맥박을 잰다. 심천맥박, 좌측 쇄골선과 4, 5번째 늑강골이 만나는 지점이었죠. 핍뇨는요, 하루 종일 500cc밖에 소변이 안 나와요. 500cc 이하이다. 무뇨 거의 없죠. 하루에 100cc 이하의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요실금,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겠어요. 요실금에는요,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기침했어, 재채기했어, 점프했어, 그러면 소변 쭉 나오죠. 그게 바로 복압성 요실금이에요. 살을 빼야 됩니다. 복부내에 압력이 생기면 소변이 더 나오기 때문이에요. 절박성 요실금, 소변 매려하고 화장실 가는 길에 그냥 소변이 나와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돼요. 근육에 수축력이 없으면 소변도 새고 또 대변도 셉니다. 사구체 신념, 가끔가다 국시에 나오죠.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해야 된다. 사구체 신념 하면은요,
간신사, 저단백을 먹어야 되죠? 저염, 저지방. 사구치 신염이 많이 붙는데요. 그래서 저염, 저지방 시기가 좋고요.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해야 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방광염, 방광에 염증이 생긴 거죠. 이런 경우는 수분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만 굵게 연결하시고요. 만성 신부전, 그냥 신부전, 신장이 부전하다. 아니 완전할 전이죠.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상태가 뭔가 좋지 않은 거죠. 이럴 경우에는요, 저단백을 먹었죠. 신부전, 간신사, 간성온수, 신부전, 사구치 신염은요, 단백질을 저단백을 먹었다.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류를 가진 환자의 간호, 동정맥류가 뭐예요? 투석을 하다 보면은요, 혈관이 망가져요. 그래서 인조 혈관을 심어서 거기로 투석을 합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요, 신장 기능이 너무 감소돼서 노폐물을 못 걸러냅니다. 그래서 혈액을 투석받거나 신장을 이식받죠. 신장 이식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현실에서는 혈액 투석을 많이 하죠. 이틀에 한 번씩 합니다. 얼마나 자주 해요? 그래서 인조 혈관 동정맥류를 침는 거예요. 심었을 때 또 주의사항이 있겠죠? 동정맥류에 진동이 느껴지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수시로. 진동이 느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하는 거죠. 진동이 느껴지지 않으면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동정맥류 한 팔로 압력을 주면 안 돼요. 터질 수 있잖아요. 무거운 물건 들지 않는다. 팔 베게 하지 않는다. 심한 운동하지 말아라. 혈압 재지 말아라. 혈압 잴 때 팔 얼마나 쫄려요? 혈액 그쪽으로 채취하지 말아라. 혈액을 채취하려고 해도 고무줄로 묶으면은 압력이 너무 심하다 이거죠. 정맥 주사도 정맥 잡으려면은요, 일단 팔 쪼여야 되잖아요, 고무줄로. 그래서 압력을 주는 행위는 다 안 된다. 동정맥류를 심은 팔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시 막판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구글링이나 네이버를 쳐보세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이해가 빠릅니다. 동정맥류, 인조혈관으로 동맥과 정맥을 이렇게 뭐 연결하는 거구나. 이게 동정맥류구나. 인조혈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로 투석하는 거구나. 동정맥류 수술한 다음에 한 1, 2개월 지나야 투석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주 진동을 촉진하고 잡음을 청진해라. 금지사항 뭐 있는지 아시겠죠? 압력 주는 거 피한다. 교감신경이 자극됐어. 동기가 확장된다.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된다고 했죠? 땀 줄줄 나죠? 혈압 올라요. 그거를 혈관이 수축했다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소변 나오면 되겠어요? 눈물 나오면 되겠어요? 안 돼요. 눈물 억제, 방광 이완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문제가 교감신경 자극 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동기가 확장되지 않은데 어떻게 나와요? 밤에 남자가 뒤따라온다. 또는 자동차 앞에를 박았다. 뭔가 스트레스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감신경하고 여러분이 연결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방광이 이완되어 수축되어 우리가 자궁이 수축하면은 아기가 나오죠. 그러면 방광이 수축하면은 소변 나오겠죠. 지금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야? 화장실까지 가려면 스트레스 가중되잖아요.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류는. 소변이나 눈물은 안 나오는 게 좋고, 하지만 땀은 나온다는 거죠. 생식기계 관련 질환, 남자분들한테 전립선 비대증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 그림에서 이 황금색 부분이요, 전립선이 점점 커져서 이 요도, 소변이 빠져나가는 요 길을 압박을 해요. 소변이 그럼 막히겠죠? 안 나오겠죠? 힘줘야 나오겠죠? 자주자주 쌉니다. 밤에 막 계속 깨가지고 화장실 가요. 왜 이렇게 될까요? 나이 먹으니까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다. 소변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고 소변줄기가 끊어지고 자주 마렵고 밤에 자다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된다. 막 한 3번 정도씩은 일어나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가 와요?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밤에 계속 오줌 매려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화장실을 가다 보면 자다 깨서 가니까 비몽사몽하죠? 그래서 또 낙상이 연결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3종 세트로 나빠지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기 때문에 자는 동안 화장실을 계속 가야 되고, 비몽사몽 가다 보면 어두워서 넘어져, 발에 걸려 넘어져, 정신이 없어서 넘어져. 그래서 낙상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화장실에 손잡이도 달아야 되고요. 인테리어 해가지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야 되고요. 화장실 가는 쪽에 센서 등 또는 불을 항상 켜놔야 됩니다. 그 질병의 간호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성인 간호 과목이죠. 전립선 절제술 간호 어떻게 하죠? 수술 후 2, 3일간 지속적으로 방광을 세척합니다. 핏물이 나오다가요, 소변이 맑아지면은 이제 세척을 멈추는 거예요. 세척액으로는요, 식염수를 씁니다. 그냥 식염수 안 되겠죠? 멸균 생리식염수 0.9%를 쓰는 거예요.
거예요. 24시간 침상 안정한 이후에 조기 이상한다. 하루는 침상 안정을 해라. 무거운 물건 한 2달은 들지 말래요. 6에서 8주간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아라. 신경계 질환 뭐 있어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 신경계 질환의 대표적인 거예요. 뇌졸중 환자 가장 중요한 거, 문제에서 나오는 거, 좌측이 마비예요. 편마비예요. 그러면 우측을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나게 한다. 건강한 손으로 밥을 먹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준다.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게 한다.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하는 것들이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우측에 시야장애가 있어? 좌측에다가 밥을 놓는다. 이런 거예요. 또 물건을 옮기려고 할 때 요통을 예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무릎은 굽히면서 일어나는 거고요. 허리는 항상 꼿꼿하게 펴고 있고요. 발은 벌려요. 지지면을 넓힌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이렇게 힘을 써라 이거죠. 그리고 몸통 중에서 가슴과 허리 사이에서 힘을 주는 게 좋아요. 팔을 쭉 펴는 게 좋아요? 아니죠. 약간 구부려서 최대한 나한테 밀착되는 것이 근육을 손상하지 않고 힘을 쓰는 좋은 방법이에요. 신경계 구조, 뇌압이 상승했어. 두통이 있겠죠? 머리를 올려줍니다. 상체를 올려줘요. 호흡이 곤란한 환자도 상체를 올려줬어요. 우리 밥 먹고 나서도 이 침상에 있는 환자 30분 앉혀놨어요. 양치질 할 때도 앉혀서 양치했어요. 그렇죠? 뇌압 상승을 예방하는 자세는 머리를 올려주는 좌위,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이다. 파울러시 체위가 트렌델렌버그 포지션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쇼크 자세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 그게 바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T 포지션이고요. 파울러시 체위는요, 여러분이 시장 가서 팔을 사가지고 오면 걸어서 오지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고 걸어오는 거 아니죠? 이렇게 암기하세요. 상체를 올리는 거, 좌위, 반자위, 파울러시 체위입니다. 뇌압 상승했어? 절대 안정시킨다. 변비를 예방한다. 절대 안정. ABR이죠. Absolute Bed Rest. 양치질도 하지만 돌아눕기도 하지만 완전히 가만히 있어. 이게 ABR 절대 안정입니다. 절대 안정하는 경우는요. 변비를 예방한다. 변 완화제를 투여한다. 이렇게 연결돼요. 뇌압이 상승했는데 우리가 똥 싸려고 힘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압력 때문에 뻑 터질 수 있죠? 변비 예방, 복압을 주의한다. 힘을 주지 말아라 이거죠. 의식 수준의 분류. 이거 국가고시 쏠쏠하게 나오잖아요. 명료한 상태. 정신이 명료해. 일반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의식이 명료해 이거고요. 기면, 여러분 기면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계속 자는 병이잖아요. 졸린 게 기면입니다. 일반적인 질문이나 지시에 반응하지만 반응이 느리고 그냥 두면 다시 잠드는 상태. 질문에 대한 대답이 혼란스럽고 통찰력과 기억력이 불분명한 상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네네네네 이러다가 여러분 합격하고 싶으세요? 네네네네 했다가 또 다시 잠이 들고 그러면은 기면이겠죠. 기억력이 불분명해요. 아무리 제가 피를 토하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쌩 난리를 치면서 강의를 해도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죠. 이게 기면 상태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명료한 상태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구독자가 9만 한 4, 5천 명이 된 지가 1년 내내 똑같아요. 1년 내내 9만 명대였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시험을 보시면 구독 취소 또는 구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영상만 보시는 분 많거든요. 여러분께서 요번에 저 한번 실버 버튼 받을 수 있게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저는 제가 보는 부동산 채널이나 재테크 채널 다 구독하고 봅니다. 왜?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거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는 것밖에 없어요. 돈 막 계좌로 보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좋아요. 왜? 그 알고리즘이 나한테 영상을 안내해주고 또 제가 좋아요 눌렀던 영상 나중에 보면은 이거 봤었던 거야? 안 봤었던 거야? 좋아요 눌러 있어요. 우리 기억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본인한테도 좋고요. 여러분이 간호조무사 합격하려면은요. 국가고시 서류 접수해야 되죠? 서류 접수 안 한 상태에서 공부만 한다고 합격해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합격하시는데 귀간절을 활용하시는 분이시라면 구독을 누르는 게 여러분이 합격증을 받는 방법이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별거 아니지만요.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분이 영상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버튼 눌러보신 분만 알아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그래서 기면은 기억력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창란,
정신 착란 이러죠. 혼돈하다 이거예요. 혼미, 큰 소리로 자극할 때만 반응한다. 제가 미친년처럼 큰 소리로 막 여러분에게 여러분 일어나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 막 이래야지만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 혼미. 그냥 이렇게 암기했어요. 미친년 이렇게 그냥 연결하면 큰 소리에만 반응하는 거 혼미이다. 여러분 암기가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스토리텔링에서 억지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혼수 그냥 코마 상태죠. 혼수 상태. 어떠한 자극에도 각성하지 않는 상태가 혼수입니다. 문제 내볼게요. 기억력이 불분명하다? 기면 상태입니다. 계속 잠을 자는 거죠. 큰 소리에만 반응한다? 미친년 생각하세요. 혼미. 어떤 자극에도 각성하지 않는다? 혼수 상태, 혼수다. 이 정도만 알아도 이 문제 맞잖아요. 뇌졸중. 뇌졸중 한마디로 중풍입니다. 뇌졸중에는요,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어요.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이 있어요. 병원 빨리 가셔야 되죠. 뭐가 문제가 있다. 내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다. 뭐 한쪽이 마비가 오는 것 같다. 또는 부모님이 그렇다. 빨리 병원 가세요. 뇌졸중 전조 온 것 같아요. 이러면 119에서부터 그 병원 응급실 찾을 때 이 환자 빨리 봐주세요. 연결합니다. 골든타임이요. 뭐 3시간에서 5시간 사이래요. 그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후유증이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배우신 분들입니다.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뇌졸중 문제 너무 쉽지 않아요? 뇌졸중으로 우측 시야장애가 있어. 그러면 환자가 밥 먹을 때 음식을 좌측에 놓는다 이거예요. 편측 시야장애가 있다. 환자가 건강한 쪽에 물건을 놓는다 이겁니다. 파킨슨, 신경계 질환 3가지,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죠. 파킨슨의 원인은 뭐예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도파민은 뭐예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파킨슨이 생기면요. 몸이 근육이 경직되고요. 가만히 있는데 덜덜덜덜 떨려요.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긴다? 파킨슨이다. 파킨슨의 포인트는요. 도파민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도파민 부족으로 생기는 질병 파킨슨이다. 이거는 요양보호사에서도 수시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약물 치료하고요. 스트레칭하고요. 운동합니다. 치매, 후천적으로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증후군이다. 치매는요, 초기에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기 말기로 갈수록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일상생활 뭐예요? 밥 먹는 거, 대소변 보는 거, 은행 가고 시장 가는 거 이런 거 못합니다. 나중에는요. 음식을 먹고 입에서 씹고 삼키는 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콧줄을 꼽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치매는요.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와 혈관성 치매로 나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노인이 됐기 때문에 생기는 노인성 치매입니다. 전체의 한 5-60% 뇌에 단백이 침착해서 세포 기능이 마비돼서 발생한대요. 하지만 혈관성 치매는요. 노인이 아니어도 걸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중풍이 걸렸거나 혈액순환이 장애가 됐거나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가지고 세포가 손상되면서 혈관이 손상돼서 생기는 치매가 20-30%라는 거죠. 그리고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막 미워하거나 치매가 잘 걸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게 결국은 내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죠. 마음을 좀 편히 먹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병 걸리는 측면에서는 성격이 유하신 분들이 좋습니다. 우울증, 약물 중독 이렇게 되면은요 치매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술 많이 먹고 필름 끊기는 경우가 자주 반복되면은요 알코올성 치매로 또 진전되기도 하잖아요. 비법서에 제가 이렇게 동영상도 링크해 놓았으니까요. 혼자 독학하면서 공부하세요. 뇌 분비계 질환 가장 대표적인 거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은요, 식이가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에요. 식이요법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뭐 운동만 해도 되는 게 아니랍니다. 당뇨병 문제 뭐 나오죠? 섭취한 식사량과 측정한 혈당을 기록한다. 식사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밥도 막 쌀밥 먹고 빵 먹고 이러면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 다당류로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들을 먹어야 됩니다. 뇌 분비계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더위를 많이 타고요. 많이 먹지만 살이 쭉쭉 빠집니다. 발한 땀이 줄줄 나요. 더위에 민감하다라는 거. 그래서 살이 갑자기 너무 많이 빠지고 하면은요, 너 갑상선 걸린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어린이는요 크레틴병, 성장이 지연돼요. 성인은요 점액 부종, 점액 수종이 생기는 편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무기질이 요오드예요. 요오드는 미역,
톳, 다시마 이런 거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요오드는 체내에서 티록신을 생성하기 때문에 요오드를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부신 피질 3개만 암기할까요? 코안알, 코르티솔, 안드로겐, 알도스테론, 이게 바로 부신 피질이에요. 부신 수질이냐 부신 피질이냐 요 정도 어쩌다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카페에서 친구랑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피식 웃는 거예요. 너 왜 웃어? 그랬더니 너 코 했지? 코 수술했지? 이 소리죠? 그래서 안 했는데? 그랬더니 알겠어 이러더라고요. 부신 피질은요, 피식 웃었을 때 코, 안, 알. 코 했니? 안 했어. 알겠어. 코, 안, 알입니다. 피, 코, 안, 알이에요. 피질이 코, 안, 알이에요. 코르티솔, 안드로겐, 알도스테론. 이렇게라도 외워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요붕증, 항이뇨 호르몬의 결핍으로 소변이 줄줄줄줄 나오는 게 요붕증이에요. 후옥항 뭐죠? 뇌하수체 후엽에는요, 옥시토신, 항이뇨 호르몬이 있다.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은요, 옥시토신, 항이뇨 호르몬 2가지밖에 없어요. 후옥항, 후옥항. 뇌하수체 후엽은 옥항, 옥시토신, 항이뇨 호르몬이다. 당뇨병은요, 공복시 굶었을 때 혈당이 126이 넘으면 우리가 당뇨로 진단을 합니다. 당뇨의 정의, 인체 대사 요구량에 비해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적어서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죠. 혈당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게 당뇨병이다. 피가 좀 끈적끈적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말초나 이런 발끝, 손끝 이런 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상처가 나도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당뇨병은 발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당뇨병의 4대 증상이 국가고시에 잘 나옵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할 거 없이 교집합으로 잘 나와요. 다음, 계속 목이 마르니까 뭔가 음료수를 먹어야 돼요. 물을 먹던지. 다식 많이 먹습니다. 다갈 계속 목이 말라요. 다뇨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싸겠죠. 피로감이 많다. 당뇨병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티는 집에서 치료하면 안 된다. 병원 가라. 감염되면 안 된다. 저혈당일 때는요, 단 거 먹어야겠죠. 사탕, 오렌지 주스 이런 거요. 오렌지 주스는요, 거의 설탕물이에요. 당뇨병 환자가 먹기도 하고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는요, 철분제는 비타민 C랑 먹어라 이렇게 나오고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랑 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철 좀 들어라 이 C. 철분제는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라 이거고요. 철분제가 액상이야. 치아에 착색이 돼요. 까맣게. 빨대로 먹어라 이런 거 다 연결하셔야 돼요. 당뇨병은 발을 보호해야 되니까 샌들 신지 말아라. 맨발로 다니지 말아라. 항상 발을 보호해라. 발을 씻고 발가락 사이사이 말려라. 안 그러면은 습기 때문에 무좀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너무 건조하면은 건선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발에 보습은 해라. 하지만 사이사이에다가 보습을 하진 말아라. 이런 디테일까지 나옵니다.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즉시 대응한다. 당뇨병 환자가 쓰러진 후 입에서 과일 냄새가 난다면 쿠스마을 호흡으로 볼 수 있다. 케톤성 당뇨병 환자의 호흡, 쿠스마을 호흡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쿠스마스, 쿠스마스는 아니지만 쿠스마을 호흡입니다. 당뇨 크리스마스 저는 막 억지로 이렇게 연결해서 암기를 했답니다. 저혈당이 더 무서워요. 당이 떨어지면요, 두통, 식은땀, 심계양진, 어지러움증, 혈압이 상승하고 빈맥, 떨림, 혼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빨리 단 거 먹여야겠죠. 의식이 있으면 먹이고요. 의식이 없으면 입에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됩니다. 병원 가서 빨리 정맥주사 맞아야겠죠. 쿠스마을 호흡은요, 호흡의 리듬은 규칙적이나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수가 증가한다. 과일 냄새가 난다. 쿠스마을 호흡이고요. 임종시에 무호흡과 과도호흡, 빠른 호흡이 교대로 일어나는 거 체인스토크스 호흡이에요. 인슐린 투여 중인 당뇨병 환자 간호보조 활동, 저혈당이면 설탕물을 마시게 한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다. 사탕을 빨아먹게 한다. 이런 거죠. 당뇨 환자 발 관리, 발에 상처가 있는지 매일 확인한다. 발톱은 일자로 깎아라. 손톱은 둥글게 깎아도 괜찮다. 피부계 질환, 소양증, 간지러운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게 좋아요. 너무 뜨겁고 차가운 물은 더 간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카페인 자제하세요. 술 먹지 마세요. 전분 목욕이 좋다. 또 칼라민 로션을 바른다. 칼라민 로션은요, 대상포진 걸렸을 때도 바릅니다. 그 핑크색 그 로션 같은 거요. 단순포진, 헤르페스 바이러스예요. 입술이나 코에 나죠? 또는 성기에도 납니다. 1형, 2형 이렇게도 나뉘는데요. 이거 한 번 걸리면요, 피곤할 때마다, 면역력 떨어질 때마다 재발이 잘 됩니다. 연고를 바를 때는 아시클로버, 항바이러스제를 바르고요. 보통 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 알약을 줘요. 그거를 먹습니다. 이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수시로 재발되기 때문에 이 얼굴 부위에 뭐 입술이나 코에 나면은 굉장히 보기에도
좀 불편하고 회음부 쪽도 굉장히 힘들죠.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발생된다? 대상포진이에요.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예요. 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먹는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대상포진 걸리면 어디로 가요? 피부과로 가셔야 돼요. 빨리 가셔야 돼요. 내가 막 허리가 아파, 막 미치겠어. 이런 경우도 대상포진인 경우 있거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브레이지어 훅 차는 요 등짝 있는 부분에 수포가 생겼다 하면은 거의 대상포진일 확률이 많아요. 물론 뭐 얼굴 쪽에도 나지만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했어도 요통이 아니라 대상포진인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쌍으로 오는 게 아니라 비대칭으로 옵니다. 대상포진이 50세가 넘어서부터는 많이 오는 편이기 때문에 50세 이상은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아요. 비싸요. 막 한 4, 50만 원 합니다. 한 번만 맞으면 돼요. 그런데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맞으면요. 예방접종이 아니라 그냥 대상포진이 걸려버리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컨디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기본이에요. 많이 드세요. 욕창. 피부가 손상돼가지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욕창이 생깁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는데 간호조무사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라 이렇게 나오지만요. 누워있을 때는 2시간 간격이고요. 앉아있을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더 자주 바꿔줘야 돼요. 앉아있으면 압력이 더 세게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까지 알고 가셔야 돼요. 간호조무사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국가고시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막 이런 거 안 배웠는데 막 이러고 틀려요. 고혈압을 배웠지만 본태성 고혈압은 배우지 않았어. 욕창은 배웠지만 욕창 2단계는 배우지 않았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수포가 올라왔어 하면은 다 2단계입니다. 그게 욕창이든 화상이든 동상이든 물집이 올라왔어 하면은 2단계예요. 욕창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기저귀를 차면은요. 욕창이 더 심해지겠죠. 환기도 안 되겠죠. 유치도뇨관으로 배뇨한다. 소변줄을 꼽아서 소변을 빼는 게 더 좋겠죠. 욕창 마사지하는 거 아니에요. 미지근하게 찜질하는 것이고요. 건조시켜야 돼요. 욕창은 완전히 드라이하게 해야 됩니다. 보습이 아니에요. 욕창 부위는 완전히 건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욕창이 생겼어? 이 피부가 재생돼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이 손상됐을 때 단백질을 먹어라. 이거는 기초 영양에서 또 나오는 문제입니다. 모든 과목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과목 포기할래 하면은요. 다른 과목 도미노로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먹고 이게 다 감각기계예요. 시각장애 환자와 대화하는 방법? 눈이 안 보이면 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서 환자의 정면에서 또박또박 말을 건네야겠죠? 환자 만날 때 먼저 자신을 소개하며 말을 건넨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조무사 귀간조입니다. 도와드릴게요. 말을 먼저 하고 신체 접촉을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정면에서 또박또박 이야기한다. 말하기 전에 터치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각장애 대상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쪽 저쪽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는데 이쪽 저쪽이 어딘 줄 알아요? 항상 그 대상자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또는 시계 방향으로 물건을 놓거나 3시 방향에 휴대폰이 있어요. 9시 방향에 물컵 놓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말하기 전에 터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반보 앞에서 리드하듯이 걸어준다 이겁니다. 제가 또 에피소드를 얘기를 드려야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시니까 1년 전인가요? 이제 저녁쯤에 초저녁쯤에 대여섯 시에 산책을 가는데 인도에 보통 이 시각장애 대상자 이렇게 막대기 짚고 가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되게 젊은 남자분이었어요.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 걸으시더라고요. 빨리 걷는데 그 막대기로 앞에를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인도를 가는데 그냥 제 느낌에는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막 주체가 안 되는 그런 느낌? 그냥 막 빨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치킨집이 있었는데 그 치킨집 밖에 인도 쪽에 놨던 막 의자를 치고 막 이게 유리문에 부닥칠 뻔하고 너무 위태위태하게 걸어가시길래 제가 어차피 산책 가는 길이라서 그분 뒤를 따라갔어요. 혹시 위험한 상황이 오면 제가 도와줘야지 하고요. 제가 또 그런 걸 잘 못 지나치잖아요. 인도에서 이렇게 딱 그 골목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딱 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오토바이가 이 사람 칠까봐 이 사람이 너무 빨리 걸어가니까 제가 그분한테 탁 잡았어요. 말을 먼저 하고 잡는 게 아니라 너무 순식간에 그분 팔을 먼저 탁 잡아버린 거예요. 저는 그 오토바이에 치일까봐. 근데 이분이 너무 놀라시면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오토바이는 지나갔는데 이분은 오토바이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의 팔을 잡아서 더 놀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오토바이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뻘쭘해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그분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막 차길을 건너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요양보호사 강의에서는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때마다 느낍니다. 절대 말하기 전에 잡으면 안 돼요. 그게 기출 보기에 나옵니다.
말을 건네기 전에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항상 말을 먼저 건네고 붙잡는다. 이겁니다. 백내장, 수정체가 혼탁해져요. 60년을 썼어요. 수정체가 혼탁해지지 않겠어요? 인공 수정체를 삽입해야겠죠? 백내장 수술하고 간호 주의사항은요. 압력을 주면 안 돼요. 수술을 한쪽으로 누워요? 수술 안 한쪽으로 누워요? 아래쪽에 압력이 가잖아요. 수술이 한쪽이 위로 갑니다. 수위. 여러분 백내장을요. 한쪽 수술하고 일주일 있다가 한쪽 수술하고 이렇게 반반해요. 한꺼번에 양쪽을 다 하면은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요. 만약에 오늘 왼쪽 수술했어? 그러면은 왼쪽이 위로 가게 눕는다? 수위.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또 오른쪽 했어? 그럼 오른쪽이 위로 가게 누워야겠죠? 수술한 쪽이 위로 간다? 수위. 압력을 덜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압 상승을 예방해야 돼요. 기침, 코 풀기. 똥 쌀 때 힘주기 이러면 얼마나 압력이 뻑 가겠어요. 그래서 힘을 주지 않는다. 무거운 물건도 웬만하면 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백내장 수술했어. 뭐 귀 수술했어. 이럴 때는요. 안압 상승을 예방한다. 감기가 걸렸다면 기침을 조심해라. 기침을 한다고 하면은 큰 기침을 피하게 하고 작은 기침으로 분산해서 나누게 해라. 이런 거 중요한 거고요. 객혈 환자 피를 토하고 있어요. 기침이 난다고 하면은요. 분산해서 기침하게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다 연결돼요. 녹내장, 백내장과 녹내장이 다른 점은요. 백내장은 그냥 뿌예, 수정체가 뿌예이고요. 녹내장은요. 각막이 뿌예, 안압이 상승했어, 통증이 있어. 조금 더 힘들어요. 50세가 넘으면 혈액순환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녹내장도 생기고 치질도 잘 생깁니다. 통증, 안구에 통증이 있다, 시야가 좁아진다, 안압이 상승한다 이러면 녹내장이에요. 백내장 또는 녹내장이 퐁당퐁당으로 국가고시에 나오죠. 이비인후과 질환, 중이염 수술한 자 감기에 걸리지 말래요. 귀압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코풀기, 재채기, 머리 감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압력이 생긴다. 기침 나오면 입을 벌리게 한다. 그나마도 압력을 좀 분산시켜라 이거예요. 메니에르병 어지럽죠? 평형기간 이상 증세. 보통 70세 넘으신 분들 메니에르 한 번씩 다 오는 것 같고요. 50세에도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서 내 인생 끝났다 이러시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비인후과에서 주는 약 먹으면은요 거의 다 좋아져요. 성형을 담당하는 반고리관에 이상이 생겨서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메니에르병 있는 사람이 낙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어지러우니까요. 항히스타민제, 기타 약물 요법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충분히 쉬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몸이 피곤하잖아요. 별의별 질병이 다 걸려요. 애기들은요. 유스타키오관이 넓고 곧고 짧기 때문에 중이염이 오기 쉽다. 코 관련 질환, 부비동염이 있다. 비출혈, 코피가 비출혈입니다. 코비자잖아요. 코피가 나면요 고개를 뒤로 제끼는 드라마가 과거에 많았는데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것입니다. 출혈 시 고개를 뒤로 젖히지 않는다. 앞으로 숙인다. 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다. 이 꼴깍꼴깍 피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얼음찜질을 해라. 목덜미와 콧등에 얼음찜질을 해라. 그래야 혈관이 수축해서 피가 좀 덜 나온다. 피 뱉어요? 삼켜요? 뱉습니다. 코피는 비 이상에서 뱉고요. 치과에서 이를 뽑았어요. 피를 삼켜요. 왜? 우리가 피를 뱉으려면은요. 입에서 이렇게 뱉죠? 입에서 음압 압력이 생겨요. 멈췄던 피까지 빨아서 더 뱉기 때문에 치과적으로는 피를 삼켜야 되고요. 코피는 뱉는다. 여러분 성인 간호 숨막히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 반드시 좋은 점수 얻으시고요. 기간조 구독, 좋아요 누르면 합격.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기간조에 있습니다.